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일요일에 잠이 잘 안 오죠. 월요일에 출근할 생각으로 잠이 안 오곤 하는데 어제는 더 그렇더라고요. 제가 4시간 잤나 싶은데 이제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오늘 이제 주말 사이에 크게 하락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참 설쳤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 모신 이분도 마음이 편치가 않으실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박동음 회계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가 오랜만에 또 모셨는데 하필이면 또 네. 이런 분위기에서. 근데 또 이제 필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또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앞서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폭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기업의 실적이 좋고 뭐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거나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해서 부양하려는 의지를 좀 표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나마 좀 선방하고 살아남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사람이라서 오르는 날도 있고 뭐 떨어지는 날도 있고. 그렇죠.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 그 상위 시가총액 그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장주는 투자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예측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르니까는 근데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또 항상 평탄하게 그 또 지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 워낙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이다 보니까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주주 중심으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어쩌면은 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또 이제 역사는 또 반복될 거니까는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자사주를 사는 기업들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소개하려고 오늘 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좀 폭락장에 좀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가운데 그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맥도날드와 홈디포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사실 뭐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대기업이 몇 천억을 취득을 했다. 그걸로 이제 그 다음 날 주가가 막 급등하고 그러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몇 천억은 뭐 세 발의 피죠. 예, 조 단위, 수십조 단위로 네. 매년 그것도 매년 취득을 하니까는 그래서 뭐 정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정말 자사주를 다 그냥 먹어 없애겠다 막 이런 생각일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시장 유통 물량이 없어져서 좀 네.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뭐 다 없애는 건 아닌데 거의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자본 잠식까지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본 잠식이면 상장 폐지인데 네. 예, 미국은 실적이 안 나와서 자본 잠식이 아니고 자사주를 너무 많이 사서 자본 잠식이죠. 굉장히 되게 다르네. 다 다른 얘기죠. 우리나라의 자본 장식의 원인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건데 미국은 그 얘가 하도 많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을 자사주를 사서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게 맥도날드랑 홈디포도 좀 그런 편인가요? 맥도날드, 홈디포, 뭐 상위권 기업들만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뭐 오라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담배 회사죠 필립 모리스, 이런 회사들. 근데 그 자본 잠식이 발생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은 상장할 때 뭐 주가 1달러로 발행을 했다. 그럼 이제 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비싼 가격에서도 그냥 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식 발행할 때는 주식이 자본이 증가되는 거고 그렇죠. 주식 자사주를 사면은 반대로 이제 자본이 감소되는 거니까 증가된 것보다 감소되는 게 훨씬 많아지니까는 자본 잠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1달러에 발행했는데 10달러에 지금 주가가 거래가 된다라고 해도 그냥 10달러 주고 주식을 사버리니까는 그리고 그것도 뭐 한두 주 사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발행 주식 수의 뭐 한 40%까지 지금 사들인 기업들도 있으니까는 대단하죠 이런 기업들 보면. 자, 그러면 자사주 취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거는 이게 주주 환원책이야,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는 거야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좀 다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은 이제 쉽게 말하면 회사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를 이제 자사주 취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유통 주식 수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수를 줄이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뭐 한 주당 순이익도 늘어날 거고 네. 그다음에 한 주당 배당금도 늘어날 거고. 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은 고배당보다는 자사주 취득을 워낙에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는 그 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게 아마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주죠. 네. 그래서 실적은 항상 잘 나오는데 음.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는 한 주당 순이익 늘어나고 그러면은 기업의 그 기업 가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는 없죠. 예. 주가 왜냐면 시가총액하고 순이익은 변하지 않는 네. 숫자라는 가정 하에서 음. 주식수가 줄어들면은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음. 현상이 나타나니까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배당금 그냥 많이 주고서 끝나는 것보다는 매년 수십 조씩 주식을 사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착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착시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처음에 발행했던 주식,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발행 안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아. 얘기니까 이제 돈이 필요 없다.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뭔가 융통시킬 필요가 없다. 네. 굳이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벌었는데 네.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냐. 그리고 어쨌든 주주들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최대 주주들이 개인이 아니고 다 펀드들이니까는 주주들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원할 거니까는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죠.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자본 잠식에 대해서도 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본 잠식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장 폐지 요건 중에 하나고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하도 유통되는 주식을 많이 사서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차이점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자본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이익이 쌓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득에서 생활비 쓰고 남는 게 우리의 자본을 구성하듯이 네. 기업들도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제 이익인 순이익이죠. 넷인컴인데 그게 쌓이면은 이제 자본으로 구성이 되는데 만약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은 결국은 이제 자본이 쌓이는 게 아니고 까먹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이제 잠식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돼서 뭐 상장 폐지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실적이 안정적이니까 왜냐하면은 내수 시장도 우리의 몇 배고 네. 그것만큼의 또 해외에서 매출도 발생하고 하니까는 뭐 실적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그 자본을 구성하는 이제 가장 큰 요소가 그 이익이 쌓이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그 계정 과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처음에 주주들한테 투자받은 돈 그게 가장 큰 부분인데 투자받은 돈을 이제 옛날에는 많이 받았다가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 이제 주식 사는 것도 결국 자본에서 이제 반영이 되니까는 주식 발행할 때는 자본이 늘어나고 반대로 이제 주식을 사면은 결국은 이제 자본이 또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가져오니까는 그 금액이 더 크게 나와서 그 실적 증가보다 자본 잠식이 더 그 주식을 더 많이 사니까는 잠식이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사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네. 1년 동안 번 돈보다 자사주를 더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니까는 네. 전혀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빚내서 사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주는 사실은 예측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면서 자사주 취득하면서 꾸준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은 항상 실적 대비 주가가 일정 배수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어쩌면 매수 타이밍이고 버핏이 했었던 이야기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좀 긍정적인 관점일 수는 있는데 네. 모두가 다 적용되는 사례는 아닐 거고 당연히 실적 안정적이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이제 적극적인 기업들만 이제 한정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씩 두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맥도날드입니다. 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 자료는 어떤 거죠? 이게 이제 10K 우리 제가 그동안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보여드렸던 이제 공부했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좀 10K에서 제가 이제 상위권 기업들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자사주 취득을 너무 많이 해서 자본 잠식이 나오는 기업들만 좀 추렸습니다. 물론 더 있기는 한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네, 가지고 오신 우리가 거군요. 가장 잘 알만한 기업 맥도날드 같은 네. 회사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노란 박스를 칠해 놨어요. 그래서 그
맨 위에 있는 이제 노란 박스를 보시면은 이 부분인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네, 해석을 좀 해주세요. 예. 그 한 주당 뭐 액면가가 얼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 이쪽 보시면은 35억 주가 이제 그 승인됐다. 그러니까 35억 주까지 발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드 발행됐다라는 얘기죠. 예. 대략 한 16억 주 정도가 네. 이제 발행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밑에 두 번째 요 박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먼스톤 인 트레저리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자사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네. 자사주를 얼마나 샀느냐 보시면은 9억 1,500만 주 정도의 자사주를 샀다. 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숫자가 마이너스라고 떠 있어요. 음. 이게 이제 금액입니다. 자사주 취득한 총 네. 금액인데 저거 뭐 원화로 환산하면은 수십조죠. 그래서 일단은 그 2021년 숫자로만 그냥 밑에서 여기다 보여드릴 거고 전체적인 주식 수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35억 주를 발행을 했는데 9억 1,600만 주는 맥도날드 회사가 자기네들 번 돈 가지고서 다 사들였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거의 한 4분의 1 이상을 사들였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 예, 노란 박스 쳐놓은 거 보시면은 이제 트레저리 스토어 퍼처스 해가지고 이제 자사주 매입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요거는 이제 금액입니다. 1년 동안 자사주를 우리가 이제 얼마치를 매입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 박스 밑에 색깔은 안 칠했는데 이 디비던드 이건 다 아시는 이제 배당이죠. 네. 예, 배당 총액 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 숫자가 또 나옵니다. 여기는 그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사주 취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아까도 그 앵커님 걱정하셨듯이 다 사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일단 프로그램을 정해요 회사들이. 아. 매년 어느 금액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한도까지 차면은 이제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뭐 다 사면은 상장 폐지니까 당연히 그렇게는 안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자사주 취득하다 보니까는 2019년까지는 이제 공격적으로 배당보다 더 많이 취득하다가 네. 2020년부터는 자사주 취득은 조금 이제 줄이고 배당을 좀 더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쓰는 돈이 얼마냐 요 숫자 금액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 예, 이제 그 금액 단위가 지금 100만 불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숫자만 보시면은 4,764 밀리언이니까는 대략 뭐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5조에서 6조 사이 정도. 근데 이 회사가 버는 돈이 1년 동안 그 이제 위에 보시면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1년 동안 맥도날드가 햄버거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얼마냐 7조 정도 되는 건가요? 거의 한 7조 넘죠. 1,300원이니까 한 8조 가까이. 예. 전 세계에서 지금 매장이 한 연평균 한 2%씩 늘어나니까는 한 순수하게 1년 동안 번 돈이 한 8조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의 80%를 주주들한테 다 나눠준다라는 얘기고 2019년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좀 그 회사가 좀 보수적으로 가니까는 네. 그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127%번 돈보다 더 많이 풀었죠. 오. 자사주 취득하고 배당 주느라고 그러면은 대출을 쓸 수밖에는 없어요. 네. 그러면 재무 구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걱정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왜냐하면 써도 된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오퍼레이팅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브랜드와 그 다음에 수익력이 워낙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래요. 미국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 보면은 네. 대부분 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영업활동에서 버는 돈보다 배당과 자사주 취득으로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런 맥도날드 같은 기업을 사두면은 그냥 안정적이다, 걱정할 거 없다 이런 결론인가요? 이왕이면은 음. 시가총액이랑 그 실적이랑 좀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네. 저도 한 6년치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랑 실적이랑 비교하면서 네. 이제 밴드를 그려보면은 결국은 이제 하단일 때가 사기 제일 좋은 타이밍일 거고 중간은 좀 애매하고 상단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지금 맥도날드는 하단인가요? 지금 거의 한 중간에서 약간 이제 아래쪽이기는 한데 조금 이제 사기는 이제 괜찮은 타이밍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사실 기업은 아니죠. 햄버거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뭐 홈디포나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도 마찬가지고 꾸준한 오라클도 기업이죠. 그렇고 다 꾸준하죠. 예, 성장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뭐 테슬라나 아마존에 비하면은 성장을 얘기할 수는 없는 기업인데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항상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급등하거나 급락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네. 사실은 투자하기는 되게 마음 편한 그쵸.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폭락할 때 굉장히 이제 급락을 하고 당연히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급등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자사주 정말 많이 사서 자본 잠시까지 될 정도로 자신감을 표출하는 그런 맥도날드나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등락에 있어서 조금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포트폴리오에 사실 이런 종목들만 쭉 있으면은 시장이 뭐 엄청 많이 빠지든 그럴 때는 크게 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또 반대로 시장이 바로 이제 폭등장으로 돌아서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내 종목은 왜 소외될 이렇게 수는 천천히 있죠. 가는 네.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법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겠죠. 이런 비중을 종목들 두던가 아니면은 이제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던가. 그쵸. 예, 그러니까는 그 성장주가 성향에 맞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그쵸. 거고 이제 좀 안정적인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음.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개인차니까는 이제 본인 판단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취지면은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그 홈디포도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홈디포. 홈디포는 코로나 때 가장 또 수혜를 많이 입었던 기업들이 네. 입었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주택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자재라던가 뭐 그 가정용 인테리어 뭐 이런 소품들 판매하는 기업이고 네. 시가총액 뭐 상위권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디포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똑같이 이제 그 재무상태표 그 밸런스 시트에서 그 주식 수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역시 이슈드 발행된 주식 수가 17억 9,200만 주 정도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밑에 보시면은 트레저리 스톡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주식을 취득을 했느냐 네. 보면은 7억 5,700만 주 밀리언이니까는 7억 5,700만 주 그러면은 발행 주식 수 대비 얼마나 많이 취득을 한 거냐 42% 거의 한 50%가 육박할 정도죠. 근데 회사가 2015년에는 자사주가 한 4억 6천만 주였는데 6년 동안 계속 사다 보니까는 26%에서 한 42%까지 지금 이제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뭐 발행 주식 수의 한 반 가까이 지금 취득을 하니까는 그러네요. 밑에 여기 자본 보시면은 토탈 이퀴티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이제 마이너스가 떠 있죠. 그러니까 이익은 잘 나는데 자사주를 너무 많이 사니까는 자본 잠식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미국에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그럼 볼 때 저렇게 앞뒤 사정 이게 자사주 매입해서 그런지 모르고 이거 왜 괄호가 돼 있지? 왜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이만큼 자신감이 있다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안정적인 실적. 그 제가 현금 흐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1년에 버는 돈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업해서 버는 돈이 거의 뭐 한 20조 가까이 되니까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론 좀 더 많이 벌기는 했어요. 네. 대략 한 15조에서 20조 사이였으니까는 이제 20조 가까이 됐으니까 많이 버는데 배당이랑 자사주 취득하느라고 쓴 돈이 얼마냐?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32%.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번 돈에다가 대출까지 껴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 주고 자사주 취득한다. 네. 왜? 안정적으로 매년 못 벌어도 15조에서 20조는 버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종목 봤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아는 뭐 필립 모리스나 네, 오라클. 그 오라클이나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뭐 가치주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안정적인 실적주 또는 뭐 가치주라고 사실 얘기해도 네. 맞는 얘기죠. 예. 그런 종목들을 투자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결론을 좀 내려주세요. 사실 오늘 많이 시장이 하락하고 성장주 위주로 들고 계신 분들은 귀 안 들어올 종목들이거든요.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향의 차이라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눈에 안 들어오는 기업일 수도 네. 있고 숫자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고 그런 기업들 사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주가 배수만큼의 성장률을 보여줘야지 주가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논리가 되는데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률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보다는 이제 결국은 이제 주가의 움직임, 실적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템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리듬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또 안정적인 기업들 원하는 분들의 성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향에 맞춰서 아마 좀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은데 미국에는 사실은 상위권 기업들 보면은 성장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거의 한 시가총액 50위권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기업들 같이 안정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는 좀 급격한 성장에 대한 기대도 물론 좋지만은 좀 안정성 위주로 종목 고르는 것도 네.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 특히나 이제 오늘 성장주 위주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러한 좀 실적주, 그러니까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그 가운데 있어서 자사주 매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얼마 수준의, 그러니까 정말 매출단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박동흠 회계사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회계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